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좀 피해가 있는 지역도 많은데 다들 별일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날씨 안 좋을 때 또 뭐 밖에 막 마구마구 싸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조용히 있는 것도 그것도 돈 버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고 날씨는 우중충했고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 미묘하게 흘러갔는데 전일 미션 종목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부터 간단하게 해보죠. 전일 미션 종목들이 전일날 뭐 이벤트 섹터 꾸미고 기술주 섹터, 테마주 섹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터로 꾸몄는데, 근데 그 농담처럼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놈 이름 뭡니까? 그 신시집안 이 신신제약이 이 상가 가버렸네요. 어이? 또 그 진짜 뭐 신시집안이라고 같이 이 포함을 시킨데 기술주 섹터에 포함을 시켜놨더니 상한가로 가버렸어. 신시집안에 이름이 신에다가 신이 한 개 더 붙어 있으니까 오늘 엄청 힘이 좋았네요. 상 들어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 한 30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가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신시집안에 저 친인척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가 모르겠다요. 혹시 모르니까 진짜 붙은 애들 한번 줄줄이 한번 잘 챙겨 놓으십시오. 신시집안 힘이 좋네요, 좀. 어디 있노? 저기 있네. 이 신풍제약, 신시집안이 신풍제약에다가 또 신일제약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신신제약까지. 앞으로 뭐, 진짜 붙는 집안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복귀부터 해보죠. 이벤트 섹터를 오늘 솔트룩스 신규 상장을 하는데 뭐 당연히 신규주는 봐줘야 되는데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하신 분들은 뭐 오늘 다들 모습이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셨으면, 큰 욕심 안 내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수익을 먹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좋네요. 뭐 뒤에는 좀 모습이 안 좋았죠. 이제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대가 막 4만원, 5만원, 뭐 6만원 일이 되면 조금 버리버리하죠. 근데 일단은 뭐 자기들은 솔트룩스는 나름대로 성공한 한 편이죠. 하나금종 16% 스펙은 뭐 버리버리하고 멍텅구리에다 이제 하루 종일 맴 하고 놀다 갔죠. 언젠가 어느 때에 또 스펙주들이 또 한번 난리칠 때가 있겠죠. 뭐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알테오젠, 금호 HT, 끌리라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봐줘야 된다. 그냥 간종 종목에다가 막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손 안 된다. 근데 움직일 때는 시장이 받아준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발을 살짝 태클을 살짝 걸면 같이 묻혀서 간다. 근데 오늘 알테오젠도 모습 좋았고 시가 3%, 16만 300원에 잡혀가지고 25%까지 올라갔네. 이거 오늘 대박인데요. 그리고 금호 HT도 좀 밑에 하방으로 내려온 모습은 있었지만 15%에서 7%까지 딱 절반 땡 해가지고 여기까지 밀어붙여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땡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있다가 이놈 시가 돌파할 때 그대로 다시 들어갔으면 그나마 뭐 얼마든 조금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됐지만 땡 할 때 이때가 좀 조심했어야 되겠네요. 오늘 이벤트 섹터는 다들 나름대로 이벤트를 조금씩 뭐 했네요. 자기 할 짓은 했네요. 그죠? 솔트룩스도
조금 지할짓하고 내려왔고, 알테도 금호H도 이벤트 섹터가 오늘 좀 좋았습니다. 기술주 섹터에서는 두산중공업은 아침에 반짝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지를 못했죠. 아침에 시가 2% 출발해서 플러스 5%까지 찔러주고 바로 내려와 버렸죠. 예. 그래 뭐 만일에 시가에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뭐 3%를 먹든지 나 3%안 먹을래 하면 여기서 본전은 해줘야 되죠. 그래갖고 뭐 마무리 짓는 것 그런 식으로 아침 매매는 마무리 짓는 게 돼야 되겠죠. OCI는 뭐 오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오늘 신신제약은 대박이었고 그죠. 시가도 적당했죠. 전일의 시가가 5%인가 시간에서 6%인가 5% 정도 올란가 그랬죠. 5, 6% 올랐죠. 아침에 시가가 한 7% 정도 출발했나? 7.4% 출발했네. 뭐 신신제약은 오늘 좋았습니다. 액트로는 이름이 참 이거 좀 특이한데 참 외우기 쉬워요. 액트로. 이거는 이름이 참 좋네요. 액트로. 제가 그랬죠. 뭐 농담삼아 종목도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죠.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장면가도 돈 벌어먹고 살고 그러죠. 그리고 살다 보면 개명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름을 뭐 바꾸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근데 액트로 이름이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법 같네. 플러스 5%, 고가가 12.9%, 종가가 10%. 뭐 보유하면서 지켜보실 분은 뭐 한 5% 수익권에 보유하면 될 것이고 수익 챙기는 사람은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죠. 그래도 아직 기관들은 뭐 조금씩 사모으곤 있네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동안 계속 샀다. 한 둘 셋 6일. 자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 댓글에 누굽니까? 괜히 뭐 우스웠다고 하는데 세봐야 됩니다. 그리고 ST팜은 오늘 뭐 큰 흐름이 있었나요? 아침에 시가가 좋았네요. 0.3% 해가지고 7%까지 아침에 반짝 탁 아침에 딱 치킨 세워주면 땡큐 하고 착 먹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좀 끌고 가겠다 이러면 좀 한번 뭐 난 안 먹고 버틸래 이래. 그러면 나 이제 본전을 해야 되죠. 그죠? 밀려 내려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매도가 참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종목들 기세주로 끌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좀 천천히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좀 살살 가면 별로 팔아먹을 마음도 없는데 수익을 한 1, 2% 줘도 2, 3% 줘도 아침에 이렇게 툭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이 팔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기세주로 개념을 잡고 들어갔는데 푹 파동이 일어나면 팔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팔아 먹어요. 아침에 짧은 시간 일단 수익을 먼저 챙기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그냥 더 갈 건가 하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 눌림목을 줘가지고 7%까지 갔다가 한 2%대까지 이 정도에서 이제 왔다가 여기가 맺히는 거 보니까 한 2% 정도 되겠네요. 뭐 여기나 여기서 다시 이제 V자로 올라가면 이제 뚝심 있게 버튼 이제 그런 보람이 있는데 이놈처럼 그냥 뺑 올라갔다가 뺑 내려와 버리면 에이 팔아먹을 걸 이제 이란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종목의 개념을 잡고 들어갔을 때 이놈을 매도로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에 그것을 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아침부터 막 이렇게 치켜 올리면 막 갈 것 같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시간을 봅니다. 즉, 파동의 시간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것은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1파동, 2파동,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제 일어나죠. 예. 아침에 1파동에서 첫 번째 파동에서 수익권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더 쏘면 편합니다. 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계속 한 번에 누가 미친 듯이 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가다가도 한 번은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챙겨 먹고 나서 나중에 또 봐도 돼요. 대부분 다 그 비슷한 자리에 다시 한 번씩 더 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뭐 보유를 하든지 뭘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파동의 폭이 크지 않습니까? 1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예를 들면 얘처럼 뭐 7% 땡에서 보합에 7% 올라갔다. 근데 한 2% 사흘 내려오다가 5%대에서 반등이 확 일어나서 한 10%, 15%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팔아먹기보다도 조금은 한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파동의 폭이 작은 종목들, 뭐 5% 올라갔다, 7% 올라갔다,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못 가거든요. 아침에 가장 힘이 좋을 때 파동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면 그날은 크게 가지를 못하죠. 적어도 10%를 좀 넘어주고 내려오면 중간에 한번 따까닥 걸려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이런 것은 다시 도로 내려오기가 쉽죠. 그럴 때는 얼른 팔아먹고 또 나중에 봐고 이 근처에서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이놈 자식이 많이 안 죽네 이러고 있다가 또 뭐 종가에 보유를 하며 보든지 그런 식으로 또 전략을 짜도 좋겠죠. 그런 건 참조하십시오. 근데 보통 매도는 기본적인 본인의 성향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성향에. 성격이 뭐 뿌리뿌리한 막 급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렁얼렁 팔아먹고 그러죠. 근데 약간 소심하고 좀 끈끈하고 좀 이렇게 세심한 사람들은 팔아먹기보다는 좀 더 욕심을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걸 만나면 거의 본전자 대부분 다 본절하고 마무리를 짓죠.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어느 스타일이 더 좋다고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작게 먹는 사람이야 그날 배 두드리고 등 따시면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 제일 뭐 행복한 사람이니까 뭐 트림 한번 하고 배 한번 턱턱 두들고 아침에 잘 먹었다 이라고 놀러 가면 되죠. 욕심이 너무 많으면 또 항상 화가 돌아오니까요.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랬지. ST팜. 기술주 섹터는 뭐 신신제약이 오늘 좋았고, 액트로도 좋았고, 뭐 ST팜도 나름대로 바꿔보면 좋네요. 테마주 섹터에서는 그룹을 종목이 많을 때는 그룹을 두 군데 정도로 나눠서 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A 그룹을 짜주고 그 다음 B 그룹을 짜줘서 움직여라.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뭐 한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을 잘 공략을 하면 될 것이고, 강할 경우에는 또 강한 대로 이렇게 A, B 그룹을 나눠 놓으면 관리가 수월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좀 강도가 약하죠. 강도가 약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뭐 장마감 때 유년이 상한가는 들어가 줬습니다만은 오늘 이거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벨 종목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재료 때문에 갔다기보다도 12시 여기 이제 오후 1시란 말입니다. 여기 오후 1시 시장에 뭐 다른 종목들도 왔다리 했는데 뭐 들어갈 놈은 들어가고 상한가 갈 놈은 가고 파동을 일으켜 줄 놈은 주고 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공백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종목이 좀 이렇게 콱 치고 가는 맛이 없는 그런 공백이 있었죠. 자, 그런 공백 기간에 이제 이놈들이 중동을 한번 하게 되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재료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냥 할 게 없어서 다른 거 이거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하고 보고 있으니까 매매한 게 저놈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저놈이라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그리 잘나서 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테마주 섹터는 뭐 그나마 유년을 보고 계셨다면은 뭐 조금 한번 승부를 끌어볼 수 있었을 텐데 시가가 18% 출발해서 저가가 15%니까 다가서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렸죠. 이렇게 1시까지 벌벌거리고 이런 종목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상한가를 탁 굳혀주지를 못하고 부러졌다가 또 붙었다가
풀어졌다가 붙었다가 훅 밀었다가 개요 마지막에 종가에 붙이는 이런 난잡한 흐름을 보이죠. 깔끔하지를 못하고. 이런 종목들은 내일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벤트 섹터가 좀 모습이 깔끔하게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기술주 섹터에서는 그래도 신신이 한 방을 딱 해줬네요. 우리 신시 집안. 아따, 그도 신이 이름이 두 개라, 저 성이 두 개라. 신신. 아따, 하나면 못 갈까 싶어서 그랬는 모양이네. 테마주 섹터는 사실은 뭐 볼 거는 없었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내일은 또 불금이니까 어찌 될런지 한번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포지션 체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내일이 며칠입니까? 7월 24일.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쪽 애들이 어떤지, 유럽 쪽 애들이 어떤지, 아시아 쪽 애들이 어떤지 지수도 봐야 되겠죠.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지,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는지 봐야 되겠죠. 대두값이 내리는지 오르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시진핑이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트럼프가 아침에 뭐 빵을 먹었는지 뭐 서프를 먹었는지도 봐야 되죠. 전체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비 때문에 큰 피해가 어디 있었는지 국외와 국내를 둘러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내 계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플러스가 되어 있는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지, 그 상태에 따라서 공략할 종목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어제 밤에 뽑아놓은 종목, 시나리오 뽑아놓은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고 내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아침에 개별적인 이슈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뭐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뉴스를 검색하면서 40분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40분이 되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시가가 잡혀준지 또 봐야 되겠죠. 시가의 흐름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9시 땡 하고 나면 잠시 지켜봐야 되겠죠. 가는 놈이 진성으로 가는지, 급락한 놈이 악재가 갑자기 붉어졌는지 결정을 짓고 첫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 제가 말하는 어떤 포지션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다 내일 장전까지 모든 일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내야 될 것은 내일은 금요일 24일, 이제 내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월말 주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매매를 좀 더 안정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막 푹푹 주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어떤 미션 종목을 할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내일은 이벤트 종목이 있죠. 이벤트 종목이 있으면 이벤트 섹터를 꾸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제놀루션, 신규 상장이 아니고 이전 상장이죠. 이전 상장. 신규 상장과 이전 상장은 반드시 제가 결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매매할 때 이전 상장주는 별로 그렇게 신규 상장의 어떤 그런 관심은 가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하지만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이제 다시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내일은 금요일이라는 이 포지션이 주축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뭐 그냥 이전 상장주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요일이니까 한 번은 봐줄 수가 있다. 왜 금요일은 그래야 되느냐? 금요일은 여러 가지 내일도 수많은 종목들이 수많은 이슈를 뽐내면서 시장을 유린을 하겠지만은 매매를 간결하게 빨리 마무리를 짓고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종목에다 승부를 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굵게 짧게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요일날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지요. 그런 맥락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벤트 섹터를 꾸민다. 자, 제놀루션. 일단 뭐 이전 상장을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간단히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죠. 뭐 떡을 만드는 회사인지 뭐 망치 만드는 회사인지 조금은 알아는 봅시다. 제놀루션 일단 뭐 업종은 뭐 바이오 쪽이죠. 업종은 바이오 쪽으로 봐야 되죠.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기 사업을 한다. 그리고 공모가는 얼마냐? 14,000인가 그렇죠. 밴드 상단, 뭐 상단이 잡혔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기관 투자가들한테 관심을 좀 얻었다는 소리겠죠. 그럼 락업 비중은 좀 어떤가? 락업 비중은 32% 정도. 락업 비중은 안 좋다, 그죠? 별로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통 물량은 뭐 67, 8% 되겠죠, 그죠? 63, 7, 8% 될 테니까. 물량 수는 뭐 318만 예주. 318만 예주. 헐, 다 지워버렸다. 다시 하겠습니다. 공모가 14,000원. 체외 진단 기기. 락업 비중이 32%. 유통 물량이 318만 예주. 유통 물량이 조금 많기는 많네요, 그죠? 아무래도 뭐 락업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전 상장주는 전매매하기가 조금 그러한데요.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한번 보자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벤트가 열린 날에는 뭐 이전 상장주도 신규 상장주도 사실 신경을 써줘야 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뭐 한번 봅시다. 뭐 나름대로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애들은 뭐 나름대로 다 뭐 회사에 대해서 분석은 다 끝났겠죠. 끝났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금요일이라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 보겠습니다. 업종은 뭐 현재 트렌드에 뭐 부합하죠. 부합. 상장 날짜를 잘 잡았네요. 긍정적이고. 가격권 14,000이라는 가격권. 가격대도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몇만원 뭐 8만원 10만원 뭐
5만 원 이상 뭐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14,000원 뭐 좀 맨맨해 보이죠. 물론 저것이 내일은 어떤 식으로 변하겠죠. 뭐 100% 붙으면 28,000원이 될 것이고 뭐 또 하한가로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격대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만일에 뭐 4만짜리가 내일 상장했고 8만이 돼버리면 100% 버리면 8만이 되면 더 부담스럽죠. 이게 14,000이 100% 돼도 28,000원. 그래도 3만원 밑이라는 게 좀 가격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얘들이 주로 뭐 치료 쪽, 예를 들면 인체 뭐 시료에서 뭐 핵산을 추출하는 그런 시약을 주로 만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법 매출은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로 시료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혈청, 혈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녹십자 홀딩스 저놈 뭐 혈장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난리치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렌드에 부합은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참 잘 잡았네요. 그래도 그래서 매출도 코로나 쪽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 업종이라서 뭐 매출은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매출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죠. 코로나가 이제 뭐 계속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백신도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이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않고 얘네들은 뭐 어떤 뭐 기계 부품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제조업은 나름대로 뭐 들어가는 밑바탕 비용이 적으면 수익률이 좋죠. 장사가 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금요일입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물론 뭐 트렌드에 이 부합한다쿠는 이런 것도 저도 좀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중요시하는데 가장 제가 잘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주축을 제가 좀 많이 따지거든요. 일주일 중에 어디에서 상장을 하느냐. 두 번째는 지금 상장 당일날의 시장은 어떤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가. 당일날에는 당일날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를 이제 많이 보죠. 보고 뭐 승부를 한 걸 것인가 뭐 어떨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일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뭐 또 이상한 뭐 일이 터져 가지고 뭐 밤새 뭐 글로벌 지수가 폭락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썩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란가 뭐 그게 또 이제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뭐 그 정도 뭐 이 회사가 이런 거 하고 단가는 얼마였고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고 뭐 그런 회사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회사에 뭐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뭐 삼촌 조카까지 막 이렇게 다 알 필요는 없지요. 자, 그러면 이벤트 섹터의 제놀루시라는 우리가 뼈대를 하나 잡았으면 항시 섹터는 뼈를 잡으면 살을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어디에다 살을 붙여야 될까? 어디에다 살을 붙이다? 어느 놈하고 살을 붙여야 이놈하고 매치가 잘 될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업황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애들을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종목이 많지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근사하게 잘 하는 거 있죠. 제놀루시는 이전 상장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전 상장한 종목이 뭡니까? TSI죠. 그죠? 지금 뭐 많이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이제 이전 상장을 하면 기관들이 엑시트를 하죠. 그래서 물량을 자꾸
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뒤에서도 보면 첫날에 150몇만 주로 획 팔아버렸죠. 그 다음에 46,000주 팔았네. 이제 대충 다 팔았는 모양이네. 획 팔아버린단 말이지. 예? 마음고생하고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를 제놀루션 이전 상장이니까 같은 이전 상장할 때 TSI를 살로 붙여준다. 친구야, 내도 좀 한 봐주라. 내도 같이 이전했다. 얘가 네가 같이 이사할 때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조건은 항상 똑같죠. 요건은 즉 그날 상장하는 애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TSI는 봐줘야 되겠죠. 근데 그날 상장하는 애가 주인공이 버리버리하다. 그러면 뼈가 버리버리하면 살이 힘 못 쓰지요. 뼈가 튼튼해야 살도 잘 붙을 텐데 뼈가 버리버리한데 되겠습니까? 골다공증 오고 막 이랬는데 자꾸 달리기 해라고 되겠습니까? 못 뛴단 말이죠. 그래서 제놀루션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가장 가까운 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갖다 붙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DSI를 한번 붙여놓고 봅시다. 만약 제놀루션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TSI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자, 그러면 하나니까 조금 그래. 그럼 하나를 더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전 상장은 아니지만 신규 상장한 놈 있죠. 솔트룩스. 어차피 지도 상장이라 뭐 앞에 신규고 이전이지만 지도 상장이라 혹시 그 저 친구야, 내 옆집에 저 건너집에 산 친구인데 내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솔트룩스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런 우스개 같은 일들이 이 시장은 많이 일어나죠. 단지 이제 솔트루스는 오늘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관계로 조금 하락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혹시 모르죠.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이렇게 꾸미놓고 내일 반응이 온다? 그러면 얼른 발을 살짝 끌어가지고 태클을 탁 걸고 내도 같이 가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영 버리버리하다 그러면 이놈들은 쳐다볼 건 없는 거죠. 이놈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나 이전 상장주는 매매를 참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막 싸대기를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얘는 금요일이니까 시장에서 좀 중심에 있는 종목들에서 조금 약간 발을 벗어난 종목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면 내일도 뭐 치열하게 막 이렇게 뭐 난리를 피겠죠. 아침에 각각의 막 재료들이 이제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잘못 휘말리면 매매를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뭐 예를 들면 뭐 SK케미칼 우가 지금 뭐 오늘도 점상에다가 오늘도 산 것 같으니 내일 또 저놈하고 해봐야 되겠다. 뭐 나는 유유제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금요일날 잘못 달겨들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더구나 월말로 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가 삐끗하면서 훅 꺼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훅 다 내려오는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수익의 욕심보다는 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시장의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 자, 이런 것을 추적 관찰하고 다음 주는 과연 어느 방향의 쪽에 힘들이 센 놈들이 다음 주를 장악할 수 있을까를 유추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죠. 없는데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그런 의미에서 수급주 섹터를 한번 봅시다. 수급주는 뭐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뭐
왔다리 갔다리 뭐 난리를 치는 그런 건 아니니까 흐름을 보면서 할 수 있겠죠. 일단 수급주 섹터는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한번 봅시다. 이녹스 한번 봅시다. 오늘 제법 올랐다, 그죠? 15% 올라있네, 그죠? 15% 올라있다. 그런데 시간에서 또 5% 더 올라있네. 이 정도 올랐으면 뭐 만족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기간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담은 거 아니에요. 겨우 2만 주 정도 담아놨을 뿐이에요. 근데 내일 5% 시가를 잡아준다면 시가내를 시가 것을 시가로 똑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차트를 주로 보면 차트를 줄여주면 요쪽 고점은 벌써 뛰어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신세로 간다 이는 거죠. 시가부터 내일 시가부터 내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마이너스로 가진 않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일 한번 승부를 한번 보자. 단 서둘지는 맙시다. 더구나 이런 것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말이죠. 조심하자는입니다. 천천히 레고캠바이오는 이쪽 부분에 상승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시장이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긴 하락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이제 이런 기관들의 이제 힘들이 이제 이게 다 작용이 됐겠죠. 내일이 금요일이지만은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사고 있으니까 조금씩 같이 발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반드시 분할로 하십시오. 레고캠도 역시 내일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녹스나 레고나 시가가 5% 정도 올라와 있다고 그때부터 한 번에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아리까리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뭔가 아리까리해. 그러면 반드시 분할로 3분할로 딱 잡고 1차, 2차, 3차를 천천히 흐름 보면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코리아 스키트 이놈도 시간에는 4%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 정도 올라 있겠죠. 근데 지금 차트가 보면 한번 줄여볼까요? 상당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딱 우상방으로 각도를 딱 잡아주고, 그죠? 각도가 가파를수록 좋습니다. 급등주 시장에서는. 날카로운 놈들이 좋다는 거죠. 오늘도 제법 한 5% 올랐네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며칠 팔고 있더니 오늘은 또 샀네요. 그죠? 오늘은 또 샀네. 이 고점에서 오늘도 기관들은 좀 샀다는 겁니다. 7만 주 가까이를.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얘들은 이 고점에서 7만 주를 샀을까요? 새로운 신천지에 발을 한번 딛고 싶은 모양이지요. 같이 한번 보죠. 동아약품. 지금 뭐 코로나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동아 기업이 따라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 있는데 이놈들 행태가 보면 딱 단타꾼들이 어제의 모습을 보고 오늘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 보면 어제는 기간이 그렇게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오늘 이놈들이 8만 주를 또 8만 7천 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내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차트는 뭐 완전히 뭐 신세계네요. 자기들끼리 잘 노는 신세계. 이런 것은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푹푹 하지 마시고
내일 시간에서 2% 올라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로 뭐 내일 뭐 당장 뭐 이렇게 푹 간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조금 얘네들하고 한 발을 맞춰볼까 뭐 양봉만 조금 나오는 그런 이런 스타일 꼬리 하나 좀 달아주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한번 뭐 본다든지 조금 끌고 가면서 보는 거죠. 뭐 일단 태동 자체가 초창기 태동이니까 남들은 뭐 여기가 뭐 태동이 초창기다 뭐 여기가 초창기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긴 세월은 막 이렇게 볼 그런 거 아니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긴 세월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 스타일하고는 안 맞거든요. 좀 봐주시고 해성 오티스 줄여봅시다. 줄여보니까 올해의 고점이 요게 있네 그죠? 요게 있네. 줄을 딱 꺼보면 그렇게 뭐 먼 세월은 아닐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양봉하게 탁 올려주면 이 양봉이 지금 얼마짜리 양봉입니까? 12%까지 고점까지 갔다가 11.7%로 마쳤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양봉이면 한 10%만 더 올라가도 비슷한 크기 되겠네. 이놈은 좀 간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한번 보자. 기관들이 느닷없이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다가 느닷없이 20만 줄 턱 사네. 외국인도 7만 6천 줄을 사고. 그래. 그렇다면 내일 한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 뭐 해성 옵티스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다 뭐 재료가 있는 회사니까. 자 그러면 내일 뭐 수급주는 일단 이 정도 상태, 이 정도 상태로만 한번 봅시다. 자, 수급주 섹터, 이벤트 섹터. 자, 두 가지 섹터는 이루어졌다. 뭐 이것만 해도 내일 사실 매매는 뭐 이 중에서 뭐 한 개는 매매할 게 있겠죠. 종목을 이렇게 섹터로 꾸며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꾸며주면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또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종목에 눈이 갑니다. 눈이 가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죠. 자 마지막 섹터는 조금 아리까리한 섹터들만 모았는데 이거는 그냥 특징주 섹터라고 제가 명을 하겠습니다. 섹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쉽고 구분을 잘하기 쉬운 이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신풍제약우 보겠습니다. 내일 신풍하고 신풍제약우가 내일 정지가 풀리죠. 오늘 하루 이제 정지가 돼요. 뻘뻘거리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풍제약을 안 하고 또 신풍제약우로 할까? 뭐 요즘 분위기가 뭐 우순주란 분위기가 있고 지금은 또 자기가 끌고 가고 있죠. 앞서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전일날 시간에서 신풍제약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2%인가 2, 3% 빠졌는데 신풍제약은 마이너스 6%인가 8%인가 아마 그렇게 빠졌을 거예요. 시간에서. 그렇다면 내일은 아마 시가가 음봉에서 좀 크게 출발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극한의 상한까지 올 때까지 극한의 1도주 형태로 극한의 상한까지 올 때까지 끈끈하게 기다렸다가 완전한 꼬리 잡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 뭐 음봉이 어디까지 잡혀줄지 뭐 저 역시도 감을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감각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우선주거든요. 우자가 붙은 우선주는 상당히 그 폭을 잡기가 꼬리를 잡을 때도 그 약간 호가가 약하기 때문에 얇으니까
조금만 툭 던져보면 폭 꺼지거든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이렇게 호가가 나래비를 날라래 서가지고 나름대로 좀 받아주고 받쳐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우순주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의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세심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공부 차원입니다. 정지를 당한 종목이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빠져 있었다. 강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그런 종목이 보통 정지를 당하면은 그 다음날 보면 시가를 높게 띄워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높게 띄운 그 시가로 먹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정지를 먹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끌고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종목에 자꾸 베팅을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인데, 사실 오늘도 저희들이 신일제약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절반은 꼭 보유를 해라고 했거든요. 왜? 정지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지를. 그럼 이런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날 거래가 시작이 될 때는 뭐 시가를 높게 띄어서 바로 또 갈 수도 있고, 시가를 높게 띄어서 갈 수도 있고, 시가를 높게 띄어서 차에 실어놓고 마무리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상한가를 간 종목이 정지가 됐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승부를 반은 꼭 걸어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풍제약우는 상한가를 못 갔어요.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신풍제약은 상한가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빠지긴 빠졌는데 몇 프로가 안 빠졌어요. 2, 3%가 빠졌는데, 근데 상한가를 가지 못한 신풍제약우는 허약한 모습을 보였죠. 마이너스 6%인가 8%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허약한 모습을 보인 애를 우리는 또 공략을 해야 되지요. 하방으로 내려오는 종목은. 그래서 신풍제약우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개념으로 공략을 한다는 것을 한번 딱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소액을 가지고 한번 꼬리 잡기에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하게 기다려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IOK 봅시다. 모습이 나쁘진 않죠. 기관이나 뭐 이런 애들은 손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고 있지는 않는데, 차트상이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는 한 번쯤 이제는 손을 한번 대봐도 될 만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봉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왔을 때까지만 해서는 이렇게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봉이 이런 식으로 봉을 한번 탁 튕겨주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데서 두 번째에서 음봉이 휙 나와가지고 많이 죽거든요. 근데 세 번째까지 저렇게 약간의 양봉만 내줘도 되는데 약간 굵은 음봉을 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IOK는 내일 한번 봅시다.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2.7% 올라 있습니다. 2.7% 올라 있는데 내일 좀 이 종목도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80여만 주밖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호가 그렇게 강한 호가 형태는 아닐 겁니다. 흐름을 좀 보고 충분하게 수급 흐름을 보고
확인을 한 후에 매매에 임하는 습관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특징주 섹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어렵고 힘든 종목들을 자꾸 도망을 치고 나는 수월한 종목만 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 펀드나 전대 돈 넣어놔야죠.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그래야지. 난 쉽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쉽게 버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돈 넣어놓고 그냥 자기 볼일 보시면 돼요. 펀드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종목을 자꾸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들의 생리를 자꾸 배워나가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경험치를 쌓아서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손과 눈에 데이터를 자꾸 누적을 시켜줘야 돼요. 차트도 봐야 되고, 그때의 어떤 틱의 흐름들, 그때의 뭐 분봉의 흐름들, 일봉의 흐름들, 이런 것을 눈에 담고 매수 매도할 때 손가락의 느낌, 모든 것을 자꾸 경험치를 쌓고 데이터를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게을리 한다면 결코 원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더가 되지는 못하겠죠. 자, IOK까지 했죠. 네, 한번 봐주시고, 뭐 서둘지 말고 이런 종목은 살아나면 뭐 기세주 형태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큰 폭으로 수익을 주면 뭐 잘라 먹고 일단 나오고 다음에 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양수겹장의 종목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신풍제하고 IOK 좋습니다. 자, 상강 MAT 한번 봅시다. 어차피 풍력주에 요즘에 뭐 흐름이 참 좋은데, 오늘 다른 풍력주들은 다 뭐 꼬꾸라졌지만 이놈만 살았죠. 이놈만. 시가, 이놈도 죽을 거예요. 죽으려고 오늘 마이너스 2% 나왔거든요. 시가 마이너스 2% 되는데 죽을 거라고 혼자 내려올 놈인데, 공시가 하나 나온 바람에 올라갔죠. 종가상 7%를 맞췄는데, 얘네들이 뭐 하부 구조물 해상풍력 557억, 얘네들 만든 업종이 원래 이제 하부 구조물 이런 게 전문인데, 근데 금액이 7,400원, 지금 7,490원, 뭐 7,500원짜리에 500몇 억이면 사실 큰 그런 이제 그거는 아니거든요. 큰 그런 거 아닌데, 다른 풍력주들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놈만 좀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본다는 의미로서, 풍력주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본다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매매도 부드럽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뭐 내일 금요일인데 뭐 어디 뭐 난리 필 일도 아니고 말이죠. 부드럽게 흐름을 그냥 상강화, 예전에 이거 상강, 그 상강 뭡니까? 상강 아이스크림, 옛날에 있었죠. 상강 아이스크림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난 상강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었는데 내일 좀 가볼래 하면서 부드럽게 합니다. 천천히 보고요. 자, 그럼 상강 MAT가 볼 때 금액이 557억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은 한번 봅시다. 이놈은 좀 아리까리한 게, 아니, 재료는 잘 나왔어요. 국보. 보면 금액이 뭐 금액이 2040억, 이나 숫자가 204억인가? 그래서 뭐 얘들이 잘 그런 게 없나? 그런데 2040억이거든요. 근데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게 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 우리가 좀 한번 지켜는 봤는데 더 이상 반응이 없더라고. 금액이 그래도 보십시오. 상강 MAT는 7,400, 7,500원짜리인데 500억짜리인데도 시간 내에서는 그 정도 올라가 있는데, 오늘도 반응을 나타내 줬는데, 국보는 2,590원짜리거든요. 근데 2,000원이면 상당한데, 혹시 뭐
제가 잘 모르는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국부가 좀 미워서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재료 주니까 내일 뭐 시장이 반응을 안 나타주면 손대지는 마세요. 손대지는 마시고, 재료가 당일날 나타났을 때 바로 반응이 나타나서 탁탁 파동이 나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또 가는 그 재료가 다시 부각이 돼서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내일 한번 볼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지요. 하나만 더 할 게인데, 한 몇 개 더 할 게 있는데, 한 개만 더 합시다. 이 종목은 뭐,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하지만, 움직이면은 목을 싸들고 뛰어들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조선선제를 거래를 할 때는 항시 CS홀딩스를 같이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면 됩니다. 기실, 예전에는 이 국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놈도 원래 이쪽 애들이 같이 잘 어울렸어요.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있는 뭐 서산 같은 저런 애들, 저런 애들도 옛날에 얘들하고 어울리고 몇몇이 어울리는 애들 있었죠. 예전에 한참 조선선제에 미친 듯한 괴력의 점상한가를 할 때 말이죠. 그때 뭐 몇 년 상을 갔는지 지금도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참말로. 참 그때 참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선제 특별한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기억을 할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화려한 어떤 한 번에 화려한 급등세를 올랐던 아주 급등 대장주가 긴 세월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시간 외에서 시가를 올려놓고 턱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한 번도 뭐 5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안 보이던 종목이, 그러면 그거는 잘 그때부터는 옆에 딱 챙겨놓고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기 맛을 본 놈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이런 애들이 즉 옛날만큼 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탁 움직이면서 몸을 탈탈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매기가 확확 붙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을 흡입하는 흡입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참 좋죠. 그래서 마침 국보도 하는 김에 조선선제도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놈은 시간에 3.6% 올라 있습니다. 국보보다 더 올라 있죠. 그죠? 어찌 보면 국보는 재료고, 재료가 내일도 멍텅구리 될 건가 뭐 지켜보는 거고. 조선선제도 물론 뭐 옛날에 좋았다 해서 지금도 좋아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권에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런 애들이 사고를 치면 큰 사고를 잘 치니까 말이죠. 봅시다. 얼마 전에도 뭐 한번 조선선제 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갔고, 그 뒤에도 또 한번 상한가 치고, 여기서 은봉 하나 길게 내려왔네. 보자 이게 어찌 됐는가. 점상이지. 그래, 시가가 점상이라 그럴 줄 알았다. 점상에서 저 마이너스 18%까지 내려왔네. 하루에 50%짜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게 재밌죠. 저 거꾸로 말하면 하루에 50%를 이제 오늘 이런 게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저 밑에서 출발하고 하한가 근처에서 출발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60%까지 가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도 가끔씩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신풍제약우를 보자는 겁니다. 이 신풍제약우를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만약 급락을 할 때는 어디까지 급락을 할 수 있을까? 그 급락의 꼴에서 잡았을 때 그 뒤에는 어떤 모습을 연출할까?
그런 것을 보자고 제가 신풍제약 우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공부는 해도 해도 참 끝이 없지요. 그리고 특히 주식은 그 여자와 같아가지고 뭐 매일매일 화장이 틀리지요. 어떤 날에는 부드러운 화장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날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또 화장을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어떤 날은 또 요조숙녀처럼 예쁘게 또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주 심통맞은 마누라처럼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 참 다루기가 힘든 아주 까칠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항시 우리 상매매하는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말할 때 잘 달래고 잘 좀 타일르고 좀 잘 얼러서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SK 뭐 케미칼 우가 오늘 보면 그래도 두 분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SK 디스커버리 우도 보면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많이 풀어주죠. 근데 꼭 가져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면 막 저렇게 막 삐쳐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삐쳐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좀 잘 달래, 잘 달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상한가까지 데리고 가봐, 이러시고 잘 달래봐. 삐친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서 상매매하면 뭐 저런데 막 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팔아버렸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상한가 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달래지를 못해서 그래요. 종목을 여자같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서운 나의 적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섭거든. 상가 풀리고 그러면 막 겁나거든. 그러니까 얼른 팔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기라 좀 잘 달래가지고 좀 잘 달래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커피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생각의 관점, 접근의 관점,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관점과 재료적인 관점에서 달랠 줄도 알고 얼을 줄도 알고 그래 할 줄도 알아야 되죠. 자, 내일은 이제 월말 주간으로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내일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시장에 뭐 내일도 뭐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장을 하겠죠. 하겠지만은 그냥 우리는 우리 공부할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공부할 것만 해도 충분히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매매를 하는 사람,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준들, 아무리 멋진 맥점을 잡아준들,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3% 먹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마이너스 3% 손실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마이너스 20% 먹고, 어떤 사람은 상한가까지 보유했고 그 다음날 50% 먹고 난단 말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즉 그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공부법이 다 중요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공을 잘 닦느냐 안 닦느냐에 따라서 매매라는 방식이나 종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계좌를 운용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법 교육생들을 수없이도 많이 가르쳐보고 지금도 여러 파트별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가르쳐주면 12개를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소처럼 하나씩 배우고 2개씩 배우고 3개씩 배우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씩 나아져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시 그때 가서 옛날에 자기가 봤던 차트나 이런 것들 재료나 이런 것을 매매 방식을 보면 내가 그때 참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은 참 많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면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맑아지고
마인드도 좀 많이 고쳐집니다. 자, 모든 것은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뛰어난 트레이더가 되고자 한다면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금요일날 불금으로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내일 어느 시장 어느 구석에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다시고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